어제 맨유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맨유에서는 마운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마운트가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제 맨유의 라인업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 마운트, 한니발 메브리, 그리고 마이누 요 세 명의 선수가 배치가 됐었는데 여기서 라인업과는 다르게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는 자리가 바뀐 상태로 출전을 했지만 마운트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과 출전하기도 했고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부터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 배급 그리고 최전방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경기의 상대가 리즈였는데 리즈 자체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린 선수들과 중원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누나 메브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을 강하게 받고 여기서 탈압박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운트가 평소에도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공간을 찾아 내려오면서 자신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효과적으로 움직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마운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마운트 뒤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마운트가 내려왔을 때 리즈의 압박을 받으면 마운트가 오히려 이 선수를 끌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도 어제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들을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순간적으로 마운트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리즈의 중앙 미드필더가 마운트를 미쳐 따라가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운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때 리즈의 미드필더가 뒤늦게 압박을 하러 올라오다 보니까 마운트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여유롭게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마운트가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놓고 이때 자신에게 압박을 들어왔던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니까 마운트가 이번에는 약간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패스를 돌려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운트가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뿌려주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압박을 받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바란 또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도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운트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빠르게 내려와서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마운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맨유가 마운트를 통해서 후방 빌드업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장면도 나타났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마운트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맨유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운트가 바란이 반대편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보고 마운트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마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리즈의 많은 선수들이 마운트를 따라서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니까 앞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순간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쏠리고 있으니까 이때 마운트가 올라간 김에 공간을 찾아서 침투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가 한번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리즈의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마운트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운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마운트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운트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리즈의 수비 라인에는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맨유가 패스를 전개하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마운트가 중원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맨유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패스가 넘어가니까 마운트가 더 이상 내려와서 볼을 받지 않고 올라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마운트가 수비수들을 끌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즈의 미드필더 라인이 뒤로 물러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가 약간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후방 빌드업에 마운트의 움직임이 도움을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또 마이누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의 루트를 찾지 못하고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또 맨유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마운트가 다시 내려와 주면서 자신이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운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후방 빌드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올라가주면서 맨유의 수비수나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어제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에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카세미로, 에릭센 이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에도 많이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운트가 맨유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마운트가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약간 마운트는 측면과 중앙 애매한 위치로 올라가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운트가 화려한 드리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상대 수비가 측면에게 끌려 나갔을 때 혹은 중앙 공격수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마운트가 아주 영리하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마운트가 의도적으로 약간 측면에 쏠려 있다가 중앙으로 일부러 들어가주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이때 측면에서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마운트가 약간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맨유의 중앙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에게 상대 수비수가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란이 마운트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마운트에게 바란이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인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각도로 보시면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맨유의 중앙 공격수에게 쏠려 있고 측면 수비수가 맨유의 측면 공격수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마운트가 요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고요. 이때 바란이 마운트의 움직임을 딱 눈치채고 뛰어들어가는 마운트에게 패스를 한 방 찔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 마운트의 침투와 바란의 패스가 들어가주면서 리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여기서 물론 마운트가 또 슈팅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마운트가 공격 상황에서 오프 더블 플레이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사실은 첼시에서 자신이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고,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마운트가 이번에는 약간 측면에 있다가 일부러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마운트가 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가 완벽하게 비어있는 찬스가 나오게 되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마운트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가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맨유가 너무나 쉽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가 되니까 리즈의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이번엔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니까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운트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당연히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하게 리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마운트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가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마운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맨유가 너무나 편안하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될 때 이번에는 측면 수비수가 마운트를 따라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 마운트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수비수가 끌려 나가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주 좋은 위치에서 마운트가 또다시 패스를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운트가 공격 상황에서도 계속 수비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미끼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는 애초에 압박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할 때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운트가 이 장면을 보시면요, 리즈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뒤로 돌리는 상황인데, 그 순간 마운트가 이미 패스를 눈치채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즈의 수비수가 볼을 받을 때쯤에 마운트가 이미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제 리즈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받을 때 당황하면서 마운트에게 볼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마운트가 볼을 빼앗자마자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찍어 차는 슈팅을 했는데, 물론 이게 골대를 넘어가긴 했지만 압박부터 칩슛까지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운트가 오프 더블 플레이도 좋고 전방 압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플레이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도 어제 몇 차례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올라오는 패스를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이 어제 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장면인데, 마운트가 위쪽에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받은 다음에 약간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운트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마운트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운트가 요 사이 공간으로 아주 절묘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완벽하게 뛰어들어가는 선수 발 앞으로 패스를 전개해주고, 여기서 이제 맨유의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어쨌든 마운트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후방 빌드업부터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의 압박이나 연계 플레이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물론 이러한 육각형의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월드 클래스의 육각형이 아니라면 약간 애매한 육각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제 경기처럼 아마도 테나흐 감독이 마운트에게 원하는 건 경기 전체를 운영할 때 후방 빌드업에도 도움을 주고, 올라갔을 때 전방 압박에도 도움을 주고, 올라가서 플레이메이킹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산초나 레시포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등등등, 이제 다재다능한 역할을 통해서 경기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어제 마운트가 지난 시즌 첼시에 있을 때보다 일단 컨디션 자체가 약간은 올라온 감이 있고요. 물론 프리시즌 첫 경기라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 그래서 본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마운트가 자신의 역할과 이 1000억이라는 몸값을 할 수 있는, 맨유에게는 어느 정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